네, 잘 보셨죠? 오늘은 월세 받는 집주인분들과 예. 우리의 꿈이 그거잖아요. 건물주. 맞아요. 월세 받는 삶을 꿈꾸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공실 없는 건물주. 디테일하게.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 이게 시행되면서 이런 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동안에는 월세를 2천만 원 이하, 연 2천만 원 이하로 받게 되면 이분들은 세금을 안 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받은 월세가 2천만 원을 넘게 된다. 혹은 넘지 않더라도 모두 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세금을 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네.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이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 오늘 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2천만 원 이하 월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모두 다는 아니고요. 일단 신고는 하셔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이 주택수 1주택은 비과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일단 세금은 안 낸다. 월세를 연간 2천을 받든 한 달에 2천을 받든 오. 걱정 안 하셔도 네네. 된다. 네. 그런데 다만 네. 내가 갖고 있는 그 한 채의 집값이 9억 원을 넘는 집이다. 이러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9억 원 이하의 집만 1주택일 때 9억을 비과세다.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죠. 네. 그런데 네. 집이 하나인데 어떻게 월세를 받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집을 갖고 있는데 딸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준다거나 그래서 아. 같이 사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다 보니까 아유 그냥 이거 세 주자. 세를 주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쉐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집 쪼개가지고 맞아. 세 주는 경우도 네네네. 있어요. 맞아요. 뭐 분도 안에 따로 내고 그렇죠. 또 이제 뭐 하숙 치는 경우 이제 하숙이 흔하죠.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네. 하숙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월세가 단돈 10,000원을 받더라도 네. 집값이 9억이 넘었다. 네. 그러면 세금을 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될, 신고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고 따져보니까 소득이 0으로 잡히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는 네네.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게 순서겠죠. 아, 그래요. 네.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아까 금액에 상관없이 예. 그럼 무조건 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월세를 받고 있다. 하죠. 네, 뭐 네. 전세로 2개 다 주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아. 그런데 한 채라도 월세를 받고 있고 네. 그게 월세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받고 있다. 네.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집이 크든 작든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과세 대상인 겁니다. 어허. 네, 그렇다면 요즘에 그 듀플렉스 하우스라고 인기잖아요. 네. 땅콩 주택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그걸 지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이것도 세금의 대상이 되나요? 요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중요한 질문이신데 집이 어떻게 생겼든 층으로 나눴든 칸막이로 나눴든지 간에 이게 주택수가 몇 개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땅콩하우스를 줬는데 네. 1층, 2층, 3층을 다 분리해서 3주택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건 2주택 이상이니까 대상이 되는데 그냥 이 집 전체가 내 거고 방 쪼개듯이 2층은 세입자 다가구처럼 네. 이렇게 줘서 이건 집이 주택이 하나다. 이런 경우에는 9억만 안 넘으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주택의 형태나 뭐 임대가 층으로 돼 있든 칸막이를 갈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의 숫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저런 분들 세금 안 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이게 사실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원래는 냈었어요.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냈었는데 이걸 왜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줬냐. 네. 2010년부터 2013년 당시의 주택 상황이 임대가 잘 안 나왔어요. 아, 다 이제 전세로 몰리다 보니까 월세 살고 싶은 사람들도 전세를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치. 전세 가격이 막 폭등해가지고 너무 갈 수가 없어요. 폭등했지. 그래서 혜택을 준 거죠. 전세는 너무 비싸니까 네. 월세로 좀 낮춰가지고 시장에 내놓으셔라. 네. 그거를 2014년부터 2018년 동안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2019년에 월세 받으신 건 2020년에 세금을 내도록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면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확 다 돼가지고 이제 됐군요. 네, 올해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이 약간 이제 뭐 혜택을 받고 있다가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다른 소득이 또 얼마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월세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자 그냥 내가 이 월세 2천만 원 받는 것만 계산해서 세금 낼래요 하는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요 저는 이 월세하고 다른 소득들 다 합쳐가지고 세금 계산할래요 하는 네. 종합과세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가 유리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너무 복잡해. 네, 제일 덜 내는 방향으로. 네. 당연히 가장- 분리과세지 아닐까요? 당연하지는 않은데 네. 대부분 그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네.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아니 왜냐면 왜? 저희 부모님 같은 네.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면 네. 부모님은 이제 65세 이상이면 예. 국민연금 받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오 예. 연금 같은 것도 잡히긴 잡히고. 잡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소득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그 소득으로 잡아서 월세까지 보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면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안다 잘. 야, 잘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불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종합소득의 종합과세되는 세율의 최저세율은 6%거든요. 네. 6%를 내게 되는데 이 분리과세는 최저세율이 14%예요. 좀 높네요. 높아요. 네. 그런데 왜 분리과세가 유리하냐? 네. 요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일단 월세로 받은 돈을 무조건 다 소득이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네. 일종의 경비 같은 거는 그렇죠. 알아서 빼주잖아요. 좀 해주죠. 영수증 처리 같은 그런 거. 것처럼 네. 월세 소득도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분리과세는 그냥 절반을 빼줍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아, 분리는. 바로 필요 경비로 그냥 바로 빼줘요. 그럼 나머지 돈이 있죠. 네. 이걸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200을 또 빼줘요. 뼈 빼주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돈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만약에 네. 매달 이제 월세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분리과세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할까요? 자,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1,200만 1,200. 네. 자, 그렇죠. 이 1,200 중에 얼마를 그냥 빼준다고? 반. 반. 날려버렸습니다. 네. 그럼 남은 게 600. 남았죠. 남았어요. 여기서 또 얼마를 그냥 빼준다? 200, 200. 그렇죠. 네. 400 남아요. 400 남았어요. 네. 여기에 14%를 곱합니다. 자, 이건 제가 할게요. 56. 네. 아, 예. 바로 네. 빠르네요. 56만 원. 네.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세 있잖아요. 네. 지방세 10%. 그래서 5만 6천 원이 여기 붙어요. 아. 그래서 60만 원 조금 넘는 돈, 한 네. 61만 6천 원 정도. 예, 요게 예. 이제 1년 동안 내야 될 1년에 세금이다. 세금. 어. 네. 이렇게 돼서 매기게 되는데 종합과세는 경비부 인정받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실제로 쓴 걸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아. 도배를 해줬고요, 장판을 해줬고요, 보일러 갈아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합쳐봐도 1년 동안 받은 월세의 절반을 넘긴 힘들거든요. 그렇죠. 매년 또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작년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막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 1년에 월세 1,000만 원 받는데 막 인테리어가 1,000만 원 들어갔어. 그럼 이런 분들은 종합과세가 유리하겠죠. 다 썼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래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그러면 올해는 분리과세로 이제 세금 계산을 하고 내년에는 종합과세로 세금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팁 주셨네요. 그래서 올해 막 세입자가 바뀌면서 안 네. 들어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화장실 욕도도 뜯어 고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셨다. 네. 그럼 종합과세. 그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20년에 이제 올해 내려고 그러면 월세 받은 거 작년 거로 하는 그렇죠. 거죠? 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 그래서 작년에는 월세 100만 원씩 받았는데 올해 200만 원씩 받았다. 올해 낼 세금은 크게 상관없고요. 올해 받은 월세는 내년에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거를 이제 올해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요. 예. 작년에는 제가 월세를 받았어요. 네. 근데 2020년 들어오면서 막 집을 팔았어요. 아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해 첫날에 네. 받은 만큼 그렇죠. 받은 만큼은 내셔야 돼요. 받은 그래요? 만큼 내시고 집을 팔았으니까 이제 올해는 소득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안 내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 받은 돈에 대해서 내셔야 돼요. 네.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일단 벌은 거는 다 세금을 내라.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면 알아서 세금을 내라고 보통 고지서 그치, 오잖아요. 예. 그거 받아서 내면 되는 이게 건가요? 자동차세처럼 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이거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소득을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네. 두 가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우. 첫 번째는 무조건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어쨌든 월세 소득이 있다. 네. 그러면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란 걸 먼저 하시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이 두 가지는 의무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 임대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돼요. 만약에 20일을 넘겼다? 네. 그럼 신고한 기간까지의 월세를 따져서 그 0.2%를 가산세로 내야 됩니다. 가산세가 그럼 얼마나 나오냐? 네.
예를 들어서 매달 월세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을 받았다. 네. 가산세는 이거의 0.2%예요. 계산해보면 24,000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죠. 네. 월세 100만 원씩 버는데 연 24,000원이라고 하면 비싸지는 않은데 이게 신고만 해도 안 낼 돈인데. 돈이잖아요. 24,000원 치킨 한 마리 반이에요. 정확하시네요.